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차모미 유크에서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지만 늘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를 사랑했고 그의 활기찬 웃음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피에르가 마을 근처 숲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저녁 햇살이 숲 사이로 비치며 황금빛으로 물드는 순간 피에르는 찬란한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전설 속의 황금빛 구름의 나라로 통하는 비밀스러운 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누구든지 꿈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과 경이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문을 지났습니다. 황금빛 구름의 나라에서는 공중에 떠있는 섬들, 춤추는 무지개 노래 부르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피에르는 이 새로운 세상에 감명받아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구름의 나라를 통치하는 구름왕의 궁전을 찾기로 했죠. 궁전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가 내는 수수께끼 성난 폭풍의 거인을 피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마음을 읽는 마녀와의 만남 등 피에르는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매 순간 그는 자신의 용기와 기질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 친구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구름왕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왕은 피에르의 모험담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나라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구름의 나라는 착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름왕은 그에게 전이로운 황금빛 메달과 구름 나라로 다시 올 수 있는 특별한 비밀문을 알려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에르는 우정과 지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순간 모험을 갈망했던 그의 어린 시절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피에르는 황금빛 메달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내 차모미 유크의 마을 사람들이 다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날 저녁마다 그 모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에르의 마음엔 언제나 구름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모험심으로 가득한 어린아이가 나타날 때 그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아이에게 구름의 나라를 소개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삶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새로운 추억을 심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울창한 숲속의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고양이 앙투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그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고 그의 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조용한 숲속에는 무지갯빛 달빛이 내려앉고 고요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춤추듯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면 앙투안은 기묘한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혼자서 무대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고 음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춤은 그 자체로 음악이 되고 빛이 되고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앙투안의 존재는 비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소년 루이가 숲속을 산책하다 앙투안의 무도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왕찬란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고양이의 춤에 넋을 잃은 루이는 몰래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루이는 매일 밤 앙투안의 무도회를 관람하며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경험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앙투안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장 마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앙투안은 루이가 숲에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루이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앙투안은 그를 도와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춤으로 루이의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 가장 화려하고도 우아한 무도회를 연 앙투안, 그의 춤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숲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앙투안의 마법은 그날 밤 루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루이의 이야기를 통해 앙투안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앙투안은 비밀의 의미가 진정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오래도록 그곳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앙투안의 춤은 마치 마법처럼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부근에 있는 커다란 숲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동안 고즈넉이 자리 잡은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특별한 장미가 하나 피어 있었는데 어떤 해든 가장 어두운 밤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미는 마법의 장미라 불리며 가지고 있는 자에게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를 피우게 하려면 인간의 마음속 가장 순수한 소원을 바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전설 딸랑이와 같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장미의 비밀을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젊고 명석한 소녀인 클레망틴이었습니다. 클레망틴은 어릴 적에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정의로우며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고 젊은 시절 이 장미를 찾아내어 긴 세월을 보내며 자신에게 그 능력을 쓸 수 있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그들이 서로 오해하고 다투는 일을 막았습니다. 클레망틴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장미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날이 갈수록 장미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가을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소녀는 숲속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에 도착한 클레망틴은 그곳에서 약간의 마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 빛나는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별빛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반짝이는 장미는 짙은 보라색으로 우아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를 만지기 전 클레망틴은 마음속에서 깊이 묻어둔 소원을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를 낫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장미는 더욱더 밝게 빛났고 파란색 불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법의 순간은 금세 지나가고 클레망틴은 여전히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전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클레망틴의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잠시 뒤 완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듣고 숲길을 향했으나 더 이상의 마법 장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클레망틴의 순수한 소원을 듣고 한 것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클레망틴은 할머니처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힘썼으며 마법의 장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계속 전해졌고 별빛과 장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대를 이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별이 유난히 빛나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숲을 향하곤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나타날 장미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샹젤리제 길가에는 신비로운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대저택을 개조한 작은 상점에서 다양한 마법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가스통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샹젤리제의 마법사라 불렀다. 가스통은 오랜 세월 동안 지혜와 배움에 몰두하여 다양한 마법을 익혔고 그의 상점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이 상점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었다. 벽에는 날아다니는 서적들이 줄지어 있었고 자정을 알리는 신비한 시계는 시간을 13시까지 세고 있었다. 가끔 상점의 물건을 하나씩 만져볼 수 있었으나 항상 조심해야 했다. 마법 물건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재빨리 모습을 감춰버리곤 하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한 소녀가 가게에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망스였다. 항상 호기심이 많았던 클레망스는 길 잃은 고양이를 찾다 우연히 이 상점에 들어오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서 오렴. 가스통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떤 도움을 줄까? 클레망스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한 개의 투명한 구슬이었다. 그 구슬은 가게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클레망스가 물었다. 이 구슬은 아주 특별한 물건이란다. 꿈의 구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 가스통이 설명했다. 이 구슬을 바라보면 자신의 꿈을 볼 수 있지. 하지만 사람마다 꿈은 여러 개라서 그중 어떤 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클레망스는 살짝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다. 우선 이 구슬을 사용하려면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마음에 솔직해야 하거든. 가스통이 신중히 말했다. 클레망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구슬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앞에 신비로운 영상들이 펼쳐졌다. 자신이 꿈꾸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된 장면이었다. 그녀는 감탄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잖아. 그녀는 생각했다. 가스통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본 꿈은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대신 그 과정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겠지. 클레망스는 이해했다. 그녀는 구슬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가스통,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게요.
가스통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리로 오렴. 샹젤리제에는 늘 내 자리가 있으니. 그리고 가스통은 그녀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방금 본 꿈의 일부였다. 이 그림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널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잊지 말 거라. 클레망스는 그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고 상점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결심과 용기로 가득 찼다. 날이 저물며 샹젤리제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클레망스는 그림을 보며 속삭였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거야. 그렇게 프랑스의 샹젤리제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스통의 마법 상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